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잡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잡매거진의 새 식구가 된 우리 서진 씨 너무 네. 환영하고요. 네.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 괜히 떨리네요. 정말 이 자리에 앉으니까 떨리고요. 앞으로 네.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또 예쁜 진행, 아름다운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사실 매일같이 저희도 생방송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먹어요. 네. 잘 먹으면 저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편이에요. 좋은 방법이네요. 태진 씨는요? 저도 먹어요. 아이고. 술을요. 네. 예. 앞으로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저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요 이 스펙 강박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구직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열린 채용과 같은 제도처럼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네.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 취업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의 구직자가 스펙 강박증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응답자 중에 87.4%는 기업이 스펙 평가를 아무리 완화한다고 하지만 네.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구직자들 스스로가 조금 더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가슴이 짠한데요. 네. 이제는 필요한 스펙과 불필요한 스펙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성공 취업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잡매거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에게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잡매거진 한번 시작해봐야죠. 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구직자들에게 성공적인 취업 방향을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진 씨 먼저 반갑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5회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네. 마침 제 프로그램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 식구 와서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오시니까 앞으로 월요일이 더 설렐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멘트. 네. 좋은 인사 감사드리고요. 또 구직자 여러분들의 공감도를 팍팍 높여줄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사회인이자 구직자 대표로 오늘 출연한 성균관대학교의 황수찬 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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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황수찬입니다. 저번에는 게스트로 나오고 이번에는 이렇게 구직자 대표로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한 대로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거기 어때 출연한 이후에 너무 남다른 재능을 보여서 고정 게스트로 그러게요. 이 자리를 또 꿰찼다고 합니다. 예. 예. 어떤 각오로 우리 잡매거진을 빛내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구직자 대표로 나온 만큼 저 알토란 같은 정보 많이 네.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의 인턴 대표로 자리해 주신 분입니다. 경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문동현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보다 생생한 그 인턴 생활기를 전해드리러 다시 찾아온 나이스 DMB 인턴 문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다들 외모를 보고 좀 선발된 것 같은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다 잘생겼어요. 네, 훈남이죠.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요. 잡매거진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잡매거진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열린 채용 시대 속 인사 담당자의 변화입니다. 열린 채용이라는 말이 이제는 꽤나 친숙해진 채용 시장. 달라진 채용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도 크고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 취업을 위해서 구직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인사 담당자들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요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 열린 채용 시대 속에서의 인사 담당자들의 변화입니다. 네. 사실 구직자들은 인사 담당자들의 변화에 둔감하면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대표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예전에 이 사람은 이걸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소개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들리는 소문이 예전에 얼굴을 되게 중시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몇 번 사귀어 보더니 얼굴이 다가 아니구나. 뭔가 좀 더 착한 남자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소문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생각해도 얼굴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음씨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스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못 놓고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바뀐 건 알겠는데 그전 것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 구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 스스로가 스펙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쩌면 강박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구직자의 87.4%가 기업의 스펙 평가 완화됐으면 체감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현재 자신의 그 취업이 이 스펙으로 내 스펙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가 54.3%로 절반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괴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치다 못해 둘 중 한 명은 아예 난 안 돼라고 지금 벌써부터 패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불안한 거죠, 계속. 어차피 해봤자 될까라는 심정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성들 보면은 이제 하나를 고치게 되니까 이것만 더 고치면 더 예뻐질 거고 그래서 성형 중독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은데 네네. 이제는 스펙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스펙 중독에서 또 성형 중독을 굳이 유추해내시는군요. 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그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 하고 구직자한테 물었더니요, 더 좋은 스펙 보유자가 하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펙을 추구하게 된다는 게 제일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스펙이 부족한 편이라서,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가진 거로는 좀 지원 안 되는 곳들도 있어서, 그다음에 스펙 요구 기준이 점점 높아져서 실제로 자꾸 탈락해서 등이 이제 순위를 잃었고요. 뭐 성형 중독을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적절한 비유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더 예쁜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해도 더 예쁜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라고 해서 일단 1위가 비교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그런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절대적으로 내 얼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스스로 이제 눈과 코를 스스로 비교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얼굴을 가지고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이제 이성한테 호감을 주지 못한 경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기대는구나, 비슷비슷한 성향이. 거다라고 생각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진짜로 이 성형을 하다 보면은 계속 중독이 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네. 이 앞트임 수술에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눈이 하나가 됐어요. 어떡해요.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과다 성형을 하는 것처럼 예. 과잉 스펙을 쌓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중독돼서 또 혹은 다른 사람한테 질까봐 스펙을 쌓는 이런 것들도 많죠. 예, 일단 우선 자격증이 1위로 뽑혔어요. 52.6%가 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였고요. 토익 성적이 36%, 영어 회화 성적, 그다음 대외 활동 경험, 제2외국어 성적 등이 뒤를 이뤘어요. 그다음에 왜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요. 남들도 일단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네, 비교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펙은 다다익선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없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서 등이 뒤를 이러는데 그나마 제가 보기엔 좀 달라진 거는 네.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이걸 했으면 영어가 1위였을 거예요. 토익 성적이. 근데 지금 그게 좀 뒤로 밀리고 자격증이라는 부분은 그만큼 내가 어떤 이걸 할 수 있는 전공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조금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 구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직자 대표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주변인들을 보면서 과잉 스펙을 쌓는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수찬 수찬과. 학생? 네, 저도 지금 토익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성적이 그 마음에 약간 못 미치게 나왔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잉 스펙의 종류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어느 정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시험을 보게 되니까. 네. 동현군은 어때요? 제 주변 같은 경우는 보통 금융 쪽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뭐 금융 쪽이라고 생각해서 금융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들을 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잉 스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주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돼서 과잉 스펙을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이제 열린 채용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스펙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느끼는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컴퓨터를 많이 썼는데 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격증 그거 말고는 다른 컴퓨터 자격증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그치. 같아서 네, 그 정도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동현군은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펙을 포기한 경우, 네. 굳이 이런 스펙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에 되게 많이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보다는 다른 대외 활동을 하는데 집중을 했던 편입니다. 자격증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네네. 않는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 본인만의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네. 열린 채용을 한다고 해도 구직자들은 또 준비하는 게 여전히 많기 때문에 구직자대로 고충이 있고 또 인사 담당자들은 인사 담당자들대로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인사 담당자들도 물론 고충이 있지만 뭐 구직자만큼 하겠습니까? 구직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만큼 월급 잘 나오는데. 예. 근데 인사 담당자는 그래도 직무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것이 위에서는 자꾸 인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 좋은 사람을 뽑아라. 그다음에 2013년 트렌드도 역시 열린 채용, 스펙추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그런 것들 말고 어떻게 하면 인성 좋은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마련하면서 그 변화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인성 좋은 사람을 뽑아라라는 말은 쉽지. 뭐 저희들처럼 뭐 평상시에 일도 해보고 술도 마시면서 인성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좀 어떤 제도나 시스템적에서 인성 좋은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같이 생활해 보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본다거나 네. 그러면 바로 성격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이 공채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특채가 발달해서 굉장히 이런 게 잘 발달돼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면접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6단계, 9단계 정도의 면접을 거쳐서 계속 인성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변화로서는 이 공채 시스템에서는 면접에서 면접의 인성 비중이 높아지고 인성 관련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들로 점점 좀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엇박인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은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네. 비중을 늘린다고 하고 구직자들은 여전히 스펙 쌓기에 좀 목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인성 질문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분명히 그런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열린 채용을 실시한 다음에 63.3%가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면접이 변화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구직자는 이런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 거죠. 네. 가장 바뀐 면접 항목으로 뽑은 것이요.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늘었다. 역시. 네, 이게 예. 40.6%를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 역량의 적합성 또는 뛰어난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늘었다. 그러니까 너 일 잘하는 사람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다음에 인성이나 업무 적합성 평가제 열린 채용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거짓말인지 의심하는 질문들이 늘어난 것도요. 가가지고요. 저는 인성이 못돼 처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성실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좀 덜 성실한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구직자들이 알아야 될 인사 담당자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면접에서 인성 관련 질문이 늘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두 학생들은 구직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기업에서 인성 쪽으로 좀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나요? 어때요? 네, 물론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인턴을 붙고 나서 왜 붙었냐고 이제 여쭤봤을 때 네. 제가 서글서글 잘 웃고 약간 인상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인성도 바를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의 인성이 좋았기 때문에 뽑혔다라는. 오히려 인사 담당자에게 이제 나중에 그 이유를 좀 물었다는 게 또 신선하고요. 그래요. 네, 우리 동현 군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항상 가장 먼저 가려고 하는데요. 그 또한 인성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붙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시간을 좀 잘 지키고 부지런함 이런 것들. 네네. 좀 더 성실해 보이기 위해서.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인사 담당자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인성이라는 게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그쵸? 기준으로 사람의 인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업에서 인성을 보는 기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요 생각해 보면 뭐 착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냥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 순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구직자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인성들이 모든 부분이 다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인성 하나만 강조하면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회사는 같이 일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배려심, 이해심,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독불장군 같은 사람은 오히려 회사 전체 효율로 보면 좀 저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자꾸 면접 질문이나 자소 질문들이 남을 위해서 배려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서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업마다 어떠한 인성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 역시 구직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저희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 대표님이 회사로 있는 SH 미래인재연구소에 아직 못 외워졌군요. 저희가 만약에 직원으로 입사를 한다면은 면접을 본다면은 네. 인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여기 있을까요? 분들을 다요? 네, 저 오늘 처음 만남인데 그러니까 평가받나요? 면접도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그렇죠. 네. 예. 태진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되게 이제 재밌는 말도 많이 하고 예.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학 개그도 많이 하시고 또 남을 위해 공격하는 막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분석적으로 약간 착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격하신 다음에 꼭 아니 농담입니다라고 해서 맞아요. 반드시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태진 씨.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그다음에 그 서진 씨 같은 경우는 네. 착하시네요. 예쁘잖아요. 대표님 정말 사람 볼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예. 제가 잘못 판단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좋게 보셨군요. 네. 수창학군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인상 좋잖아요. 근데 이 속에 혹시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질문들에 좀 집중해서 혹시 한번. 그러니까 굉장히 얼핏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네. 반대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할 것 같고요. 네. 우리 동영구 같은 경우는 좀 딱 보면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딱 안 웃으면 되게 딱딱해 보이고 원리 원칙을 따질 것 같은 인상이에요. 예. 아까 말하는 것도 살짝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유머 감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질문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인성으로 한 명만 뽑아야 되면 누구 뽑으실 건가요? 서진 씨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 네, 분명히 인성으로 보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인상으로 보신 보신 거.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좀 재미로 이렇게 여쭤봤지만 네. 사실 그 재미 속에도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그쵸. 같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린 채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응답 중 3위가 있었는데 이 거짓말이 있는지 의심하는 질문이 늘어남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류의 질문들은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성실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뭐 축제 때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네. 굉장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제 성실성 때문에 이게 잘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의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축제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날씨는 어땠나요? 그 초대 가수는 누구였나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사실 축제를 기획한 사람이 초대 가수가 깜깜하다 이러면은 그게 사실 문제가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뭐 이런 걸 물어봐라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진실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결국에는 진실성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인사 담당자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대답이 3,000%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예. 3,000% 안 가고 잘 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스펙인데요. 열린 채용에 맞춰서 인성을 우선시하고 상대적으로 스펙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완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인사 담당자가 가장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뭘까요? 참 아이러니한 결과인데요. 이게 사람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한테 직접 물었거든요. 신뢰도가 가장 그 낮은 스펙이 뭐냐 했더니 학벌이라고 답을 했어요. 되게 의외네요. 네, 한마디로 서울대 나왔다고 좋은 인재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토익이 근데 지금 다 30%대로 다 근소한 차이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의외의 결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 우리 그렇군요. 학생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어찌됐건 이 학벌과 학점 그리고 토익 성적을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직자 여러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 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와는 별개로 대학원 진학을 혹시 꿈꾸거나 꿈꾸는 주변의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엄청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뭐 경영 전문 대학원을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예.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가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취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동영군 주변은 어때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취업
취업 도피형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렇게까지. 아픈가 봐요. 예.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 요즘 정말 비싸죠. 비싸죠. 만만치가 예. 않은데 대학원 등록비까지 되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알바 포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 645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에 관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20% 정도가 대학원 진학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20%. 예,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 건데 그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이유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서가 35.3%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전공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서는 28.4%로 요거보다는 좀 뒤졌죠. 또 뭐 취업의 방편으로 대학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생 21.1%가 대학원 진학의 이유가 그 전공을 더 깊이 배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취업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를 뽑은 거거든요. 또 사실 7.3%는 취업 부담감에 대해서 도피처, 일종의 도피처를 뽑았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학교 네임밸류, 그러니까 내가 나온 학교의 네임밸류 좀 높이기 위해서. 세탁하려고. 그렇죠. 전문용 아시네요. 네. 예. 그다음에 학사 전공이 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의외로 아주 많이 있는 비중은 아니지만 5명 중 1명 정도가 대학원 진학을 취업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사 학위를 딴 상태에서 취업을 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사실 박사까지 수련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니까 석사는 사실은 그 학생들의 생각만큼 기대만큼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우리 교수님한테 네. 학부 4학년 때 찾아갔거든요. 교수님, 제가 이 대학원에 남아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서울대학원에 가는 게 나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의 아주 명언을 잊지 못해요. 네. 취직을 해라. 일단. 지나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라는 건, 그러니까 박사까지 가가지고 무언가 다른 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석사를 가지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지금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굉장히 희귀했을 때 그렇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냥 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 경영 전문대학원이나 의학, 그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네네. 다른 석사는 그다지 큰 지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또 박사님 모시고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사 수료입니다. 네. 학벌에 대한 얘기 하도 많아서 박사 수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구직자로 취업 준비생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열린 채용 시대에 잘 적응해서 취업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끝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믿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펙이란 부분은 어떤 선까지만 가고요. 그리고 자꾸 떨어진 다음에 스펙 때문이다라고 의심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학벌 때문이다라고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조언해드릴 말은 이겁니다. 실제로 학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온 대학교 네임밸류가 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그건 사실 아니지만 그런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서류 중에 자소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괜히 뭐 학벌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난 할 게 없으니까 도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바뀌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임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인성 면접 유형으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질문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물어봐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어서 자네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게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전공적으로 뛰어나니까 이런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사회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그런 배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지금 편이거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들. 네. 그 상사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상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다음에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라든가 또 친구들에게 당신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 동료가 비협조적이라면 해서 지금 보시면 자꾸 그 주변 사람들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나에게 맞는 모범 답안은 무엇일까 가장 진실성 있는 답변을 또 연구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공감 100%를 통해서는요, 오늘 열린 채용 시대 속 인사 담당자들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요,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 저희는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김효선 캐스터가 전하는 이 취업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 나이스 D&B 인턴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채널 고정.